근데 제가 의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족분들한테는 틀니를 절대 권유하지는 않거든요. 틀니를 오래 쓰시게 되면은 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분명히 나중에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틀니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치료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사들은 말하지 않는 틀니의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서도 틀니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틀니의 부작용 중 첫 번째는 잇몸이 퇴축된다는 것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잇몸뼈의 높이는 갖고는 계시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아무런 조치 없이 틀니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식사를 하거나 음식 같은 걸 먹거나 앙 담으셨을 때 그 압력이 고스란히 외부에서 잇몸뼈 쪽으로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잇몸뼈는 점점 이제 퇴화가 되면서 내려앉게 돼 있거든요. 틀니를 쓰시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지나면은 틀니가 헐거워질 정도로 잇몸뼈가 많이 내려앉으세요. 환자분들마다 개별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2mm 이상 내려앉는 분들도 계시고 그대로 잘 유지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조차도 분명히 이제 몇 년 지나게 되면은 잇몸뼈가 내려앉으면서 틀니가 이제 유지력이나 흡착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가운데 잇몸뼈 위에 그대로 이제 버티고 있다면은 주변의 혀나 볼살들이 그 잇몸뼈에 압박되는 거를 많이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직접적으로 양쪽의 혀랑 볼살의 압력이 계속 이제 잇몸뼈를 누르게 되면은 그게 잇몸뼈가 얇아지면서 또 눌려지면서 잇몸뼈가 얇고 낮아지는 결과로 이제 그렇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만약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아가 만약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그 단단한 임플란트 뿌리가 고정이 되면서 잇몸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막아줄 수도 있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어서 생체 친화적으로 해서 한번 뼈에 심겨지면은 자기 몸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가 염증 없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주변의 뼈가 녹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뼈가 녹지 않게 고정체 역할을 이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가 단지 이제 씹는 기능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잇몸뼈의 볼륨 유지에도 많은 큰 영향을 끼치고는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치아가 다 빠져서 틀니를 쓸까 임플란트를 할까 하다가 임플란트로 결정을 하신 분인데요. 거의 50대, 60대 이제 성인 남성분이고 씹는 힘이나 전체적인 턱의 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신 분인데 17년도에 심었던 사진하고 지금 이제 24년도에 찍은 사진하고 봤을 때 보시다시피 8년이 지난 뒤에도 잇몸뼈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에는 본인 치아가 있으시고 아래 같은 경우는 잇몸뼈가 없어서 전체 틀니를 이제 수년간 쓰셨던 분인데 임플란트가 없이 틀니로만 이제 잇몸이 눌리다 보니까 이제 어금니 쪽에서 잇몸뼈가 다 내려앉았어요. 특히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에는 단단한 본인 치아고 아래가 틀니로 쓰다 보니 씹는 힘은 씹는 힘대로 세고 어금니 쪽에 잇몸뼈만 집중적으로 내려앉으셨거든요. 이렇게 잇몸뼈가 내려앉게 되면은 틀니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얼굴 형태도 많이 바뀌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틀니를 오래 쓰셨던 이제 80대, 90대 할머님들 다 턱이 상당히 얇아지고 많이 이게 주걱턱으로 이제 많이 내려앉고 얼굴 자체가 상당히 단모형으로 짧아지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틀니를 오래 쓰시게 되면서 그런 얼굴형의 변화가 이제 많이 생겨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니를 이렇게 오래 쓰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임플란트를 통해 가지고 얼굴 형태를 다시 보완을 하고 상실된 높이를 이제 높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접혀 있는 입술 형태나 얼굴 형태, 턱의 형태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복구를 하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의사들도 말하지 않는 틀니의 부작용 두 번째는 저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가 많이 흔들려 가지고 치아가 별로 남아있지 않고 치아가 다 흔들리는 분들은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거의 한정이 돼 있으세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는 사실 이제 생각도 못 하셨고 국 말아 가지고 후루룩 드신다든지 생선만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도 계시고 제대로 씹지를 않고 그대로 소화기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위장장애라든지 소화기관 장애도 이제 생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이제 불편하셨던 분들이 틀니를 하시고 나서 식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많이 크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틀니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할 때 항상 먼저 시작을 할 게, 환자분 요걸로 김치 깍두기 드시는 거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틀니로 씹어 드시려면은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고 상당한 적응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연습과 적응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틀니를 가지고 열무김치라든지 섬유질이 이제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틀니의 이제 마모도라든지 수명이 이제 많이 단축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런 음식들은 드실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하시고, 꼭 드시고 싶으시면은 가위로 잘게 잘라서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틀니의 유지력이나 잘 빠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흡착 틀니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개선되실 수는 있어요. 문제점은 이제 강도 면에서, 아무리 흡착 틀니를 하더라도 그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드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드시게 되면은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틀니가 금이 가거나 깨지실 수도 있거든요. 흡착 틀니를 하시게 되면은 유지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을 이룰 수는 있지만은 강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틀니의 한계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틀니가 됐든 흡착 틀니가 됐든 내가 이제 씹을 수 있는 음식의 한 20% 정도 강도로 된 음식들만 선택해서 드셔야지만 그 틀니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틀니로는 사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나물이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드시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틀니의 부작용 세 번째는 관리가 불편하다입니다. 그 틀니 사용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주변 분들은 모르시지만은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그게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틀니 사용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가지고 가족들조차도 틀니를 빼서 청소하고 씻고 하는 거를 웬만하면 보여드리지는 않거든요. 틀니 쓰시는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데 치과에 같이 오신 아버님이 자기는 사모님이 이제 틀니를 사용하시는 거를 지금 처음 봤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만 알거든요. 기본적으로 틀니를 쓰고 나면은 이제 음식물이 이제 분명히 틀니 사이에 들어가고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빼서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집에서 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외부에서 외식을 하실 때는 그거를 이제 하시려면은 이제 주변에 이제 화장실을 가가지고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다시 끼고 돌아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불편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식사하시는 속도가 이제 빠르실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별로 안 씹고서 이제 그냥 쑥쑥 넘기실 수도 있지만은 주변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 한 2배, 3배 정도는 이제 식사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거든요. 식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틀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틀니를 아예 빼지도 않고서 계속 하루 종일 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틀니 접착제를 쓰시게 되면은 하루 종일 잘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침에 붙이고 계속 드실 거 다 드시고 빼지도 않고서 이제 주무실 때쯤에나 이제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하루 종일 입안에 음식물 덩어리가 달라붙어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틀니에도 세균 번식이 되고 입안 잇몸에도 이제 세균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발적이나 출혈, 곰팡이균 같은 것도 이제 서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틀니의 부작용, 틀니의 한계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틀니 치료가 무조건 나쁜 치료만은 아니세요. 신체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틀니 치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틀니 치료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치료로도 좋은 치료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 의사분과 충분한 협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